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매출은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 잔고는 왜 그대로일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오늘은 바로 이 이익의 역설, 이 미스터리 같은 수수께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작년보다 물건은 훨씬 더 많이 팔았는데 정작 손에 남는 돈은 없다? 이게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람을 탓하거나 눈에 보이는 비용부터 막 줄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더 열심히 해 라고 닥달하죠. 근데요, 이게 다 표면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업에 보이지 않는 구조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왜 이 더 열심히 전략이 안 먹히는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그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자, 첫 번째 함정입니다. 바로 교육의 함정. 뭔가 문제가 터지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나? 하면서 교육부터 강화하려고 하죠. 배우면 나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요. 근데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사실 교육 효과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 짧아요. 이 망각곡선이란 걸 보면 한 달만 지나도 배운 거의 70% 이상을 까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열정 넘치는 에이스 직원이라도 시스템 자체가 엉망이면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이건 마치 최고의 F1 드라이버한테 고물 자동차를 주고 우승하라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결국엔 나쁜 시스템이 좋은 사람을 이겨버리는 거죠. 자, 다음 함정으로 가볼까요? 이건 규칙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예요. 자꾸 실수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규칙을 더 빡빡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보세요. 규칙이 막 백과사전처럼 두꺼워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규칙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냥 어떻게든 걸리지만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규칙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결국 직원들은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세 번째 함정, 바로 보고의 블랙홀입니다. 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보고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 좀 하게 보고서 좀 써와봐. 근데 과연 그 수많은 보고서들이 진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을까요? 현실은 어때요? 직원들은 문제 해결할 시간에 보고서 꾸미느라 시간을 다 씁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어차피 다 지난 일에 대한 뒷북일 뻔이죠. 심지어 보통은 좋은 소식만 부풀리고 나쁜 소식은 쏙 빼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현실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는 무서운 블랙홀인 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육, 규칙, 보고, 이 모든 함정들이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진짜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시스템 사고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문제를 보는 안경을 바꿔 끼는 것과 같아요. 이제부턴 대체 누가 그랬어? 라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자꾸 이런 실수를 만들지? 라고 그 원인이 되는 구조를 파고드는 거죠. 이 5Whys 기법이 시스템 사고가 뭔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고객 배송이 늦었다? 왜? 재고가 없어서. 또 왜? 주문을 늦게 해서. 계속 파고들다 보니 결국 뭐가 나와요? 담당 직원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할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근본 원인이 딱 드러나죠. 바로 이겁니다. 겉에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지금부터는 이익이 저절로 남는 튼튼한 사업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4가지 핵심 기둥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건지, 누가 책임을 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 건지. 이 4가지가 바로 우리 사업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기둥,
수익 창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안정적으로 돈을 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은 한 번 팔고 끝나는, 그래서 매번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녀야 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아니면 구독 서비스처럼 매달 예측 가능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구조인가요?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의사결정 기준이에요. 더 이상 감으로 일하지 말자는 거죠.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3대 1이라는 숫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건강한 사업의 바로미터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해 광고비 1만 원에 써서 데려온 고객이 최소 3만 원의 가치는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이 광고 계속 해도 되나?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숫자가 답을 알려주니까요. 세 번째 기둥은 권한, 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 RAC 매트릭스라는 게 아주 유용한데요. 누가 이 일을 실행하고 누가 최종 책임을 지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 이거 제 일 아닌데요? 라거나 이거 누가 결정해야 돼요? 같은 애매한 상황이 싹 사라져요. 일이 막힘없이 쭉쭉 진행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인데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인센티브, 즉 보상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 물류센터 예시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빨리빨리 포장 개수만 보고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속도는 빨라졌는데 사고 나고 물건 잘못 보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랑 안전까지 점수에 넣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잔소리 한마디 안 했는데 사고랑 오류는 확 줄고 전체 생산성은 무려 25%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의 힘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네 가지 기둥을 여러분의 사업에 한번 비추어 보세요. 과연 우리 회사의 기둥은 얼마나 튼튼할까요? 이 말이 오늘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도 비범한 결과를 만들게 한다. 하지만 나쁜 시스템은 비범한 사람조차 형편없는 결과를 내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메시 같은 슈퍼스타 한 명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선수들로도 우승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네 가지 기둥, 수익 창출, 의사결정, 권한, 그리고 인센티브. 이 중에서 여러분 사업의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요? 어디서 균열이 생기고 있나요? 그걸 찾아내서 보강하는 것. 그게 바로 매출과 이익이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드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